이전 강좌에서는 액티브엑스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부터는 유저 폼, 사용자 정의 폼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 정의 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액티브엑스 컨트롤은 이 시트 내에 컨트롤들을 삽입하였지만 유저 폼에서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 이 대화 상자에 컨트롤들을 삽입합니다. 지금 이 유저 폼을 활용해서 이곳에 자료를 입력한 후에 보관 버튼을 클릭하면 이곳에 이 데이터들이 입력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저 폼을 사용해서 이 데이터들을 시트에 입력을 할까요? 이 유저 폼을 활용해서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좌를 시청하면 이 유저 폼을 활용해서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면 왜 정확하고 편리하게 입력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유저 폼을 만드는 방법, 또 이 유저 폼에 컨트롤들을 삽입하는 방법, 또 이 컨트롤들을 정렬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저 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엽니다. Alt F11, 그러면 다음과 같이 VB 편집창이 열리는데요. 만약에 좌측에 프로젝트 탐색기가 보이지 않으면 상단의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프로젝트 탐색기를 실행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탐색기가 나타납니다. 또 속성창이 보이지 않으면 상단 메뉴에서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속성창을 실행합니다. 클릭, 다음과 같이 속성창이 나타났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좀 더 넓게 볼 수 있게 이 부분을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삽입 탭을 클릭하고 사용자 정의 폼을 실행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 폼이 만들어집니다. 이 유저 폼의 크기는 이 세 점을 드래그해서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저 폼의 크기를 좀 더 키워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도 키워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도구 상자가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도구 상자가 보이지 않으면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이 도구 상자를 실행하면 됩니다. 이 유저 폼에 대한 몇 가지 속성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좌측 속성 창에서 이 이름은 이 유저 폼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개발자가 이 이름을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이 이름을 변경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유저 폼과 컨트롤의 이름은 많은 개발자들이 다음과 같은 약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체크박스는 CHK, 콤보박스는 CBO, 지금 만든 유저 폼은 FRM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방금 만든 유저 폼 이름을 FRM 언더바 내가 알아보기 편리한 이름으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름 입력란 이 부분을 블럭 씌우시고 FRM 언더바 연습으로 설정하겠습니다. FRM 언더바 연습 엔터. 아래쪽에 보시면 캡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캡션은 이 유저 폼의 이 부분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신상 입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럭 씌우시고 신상 입력 엔터. 그러면 이 부분이 신상 입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폰트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 폰트 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변경해볼까요? 맑은 고딕. 글꼴의 스타일은 보통. 크기는 12로 설정해보겠습니다. 12 클릭. 확인. 또 아래쪽에 보시면 쇼 모달이라고 있는데요. 이 속성을 true로 설정을 하면 유저 폼이 모달 속성을 가지게 되고 만약에 false로 설정을 하면 모달리스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맞춤의 우측에 이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 상자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트에서 어떤 작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속성을 모달 속성이라고 합니다. 취소, 찾기 및 선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찾기. 이 대화 상자가 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시트에서 1, 2, 이와 같이 자료를 입력하거나 또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속성을 모달리스 속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유저폼의 속성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속성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속성을 클릭하고 키보드 F1키를 누릅니다. F1. 그러면 다음과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에 이 컨트롤들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VB 편집창에서 이 유저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해당 유저폼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몇 개의 컨트롤을 한번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도구 상자에서 이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곳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삽입을 합니다. 또다시 이곳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고 싶으면 이 텍스트 상자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지금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C에서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하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 다음에 이 텍스트 상자를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사용해서 추가로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컨트롤은 지우겠습니다. 이 컨트롤이 선택된 상태에서 딜리트. 이제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 컨트롤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이 컨트롤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를 이 경계선으로 가져가면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때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컨트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이 컨트롤은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또 다른 방법으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고 텍스트 상자를 입력할 곳을 클릭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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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와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 삽입을 취소하려면 이 개체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제는 이 컨트롤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클릭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선택을 해제하려면 키보드의 ESC 키를 누르거나 이 컨트롤 밖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해서 선택하고 키보드 ESC 클릭해서 선택하고 이 컨트롤 밖을 클릭. 이와 같이 선택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컨트롤들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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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다시 Shift 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컨트롤을 클릭해서 선택하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컨트롤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 또 마우스만을 사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려는 컨트롤들을 포함하게 다음과 같이 드래그합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다음은 이 컨트롤은 삭제를 하고 이 컨트롤의 속성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딜리트. 이 컨트롤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 이 좌측 속성 창에서 속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_1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폰트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폰트 줄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 클릭. 맑은 고딕, 보통, 크기는 14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만약에 이곳에 텍스트 상자를 삽입한다면 다른 텍스트 상자들도 이 폰트를 방금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럴 경우에 컨트롤들을 삽입한 후에 각각의 속성을 변경하지 말고 이와 같이 속성을 먼저 변경한 후에 이 컨트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마우스를 경계선 쪽으로 옮기고 마우스 모양이 십자 모양으로 변경되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또다시 아래쪽에 하나 더 복사해 붙여넣겠습니다. 이 우측에도 3개의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이 3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러면 다음과 같이 폰트가 똑같은 6개의 텍스트 상자를 삽입했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또 공통된 속성을 설정할 경우에 이 컨트롤들을 모두 선택을 한 후에 이 속성 창에서 속성을 변경해도 됩니다. 이 컨트롤들의 너비를 모두 똑같이 넓혀 볼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위드스를 120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120 엔터. 그러면 모든 컨트롤의 너비가 똑같이 설정되었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클릭. 이제는 이 컨트롤들을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이 3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하고 상단의 메뉴에서 형식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맞춤 클릭. 왼쪽 맞춤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다음과 같이 왼쪽이 맞추어졌습니다. 선택 영역 밖을 클릭하고 다음은 이 3개의 텍스트 상자를 한번 정렬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클릭, 클릭. 만약에 오른쪽 맞춤을 한다면 과연 어떤 컨트롤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맞추어 줄까요? 마지막에 선택한 이 컨트롤에 오른쪽에 맞추어서 정렬이 됩니다. 형식 탭 클릭하시고 클릭, 맞춤, 오른쪽, 클릭. 그러면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오른쪽 맞춤이 되었습니다. 이 컨트롤을 좀 옮겨 볼까요? 그러면 이 컨트롤과 이 컨트롤도 한번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이 컨트롤이 이동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컨트롤을 클릭합니다. 클릭. 그러면 맞춤을 하면 이 컨트롤에 맞추어서 맞춤이 될 겁니다. 이 중앙, 이 가운데를 맞추어서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식 탭 클릭하시고 맞춤. 이곳에 가운데가 있고 이곳에 가운데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직 방향 가운데이고 이것은 수평 방향 가운데입니다. 그렇다면 수평 가운데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가운데에 맞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세 컨트롤의 수직 방향 간격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형식, 수직 간격 조정 모두 같게. 그러면 이 간격들이 같아졌습니다. 이 수평 방향으로 여러 개의 컨트롤이 있을 때도 블록을 씌우시고 이 간격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탭 오더, 탭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저폼을 실행하려면 F5 키를 누르면 실행을 할 수 있는데요. F5 키를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F5.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폼이 실행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 후 엔터키나 탭키를 누르면 어떤 순서로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순서를 탭 오더 또는 탭 순서라고 합니다. 엔터키 눌러보겠습니다. 이리로 이동할까요? 아래쪽으로 이동할까요? 엔터. 다음과 같이 아래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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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이와 같이 탭의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곳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와 같이 엔터키나 탭키를 눌렀을 때 커서가 이동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탭 순서를 1, 2, 3, 4, 5, 6 이와 같은 식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저폼 닫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 탭 순서 이곳에 보면 txt 언더바 1 이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언더바 1로 설정을 했었지요. 이 나머지 텍스트 상자들은 복사하여 삽입하다 보니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텍스트 박스 1,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이 텍스트 박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에서 데이터를 입력 후 엔터를 치면 1위로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텍스트 박스 3이죠. 그러면 이 텍스트 박스 3을 클릭하고 위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 그러면 txt 언더바 1의 자료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면 텍스트 박스 3 이곳으로 커서가 이동합니다. 텍스트 박스 4도 위로 이동하면 텍스트 박스 1의 자료를 입력 후 엔터키를 누르면 커서가 텍스트 박스 4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탭 순서 이동이 끝났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F5 키를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5 엔터키 눌러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커서가 1위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엔터. 그러면 다시 1위로 커서가 이동했고요. 엔터, 엔터, 엔터. 그러면 바르게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폼 닫겠습니다. 다음은 이 유저 폼의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유저 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 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 프로시저가 작성됩니다.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블록을 씌운 후에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 유저 폼의 이벤트에는 이 오른쪽 입력 상자의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 이벤트 중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는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액티베이트 이벤트, 디액티베이트 이벤트, 터미네이트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이니셜라이즈 이벤트는 유저 폼이 실행될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주로 컨트롤의 초기 값을 설정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액티베이트 이벤트는 유저 폼이 활성화될 때마다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디액티베이트 이벤트는 유저 폼이 비활성화될 때마다 실행되는 이벤트고요. 터미네이트 이벤트는 유저 폼이 닫힐 때 한 번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곳에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컨트롤들의 이벤트도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컨트롤들의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좌측에 있는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해 보면 이 컨트롤들이 있습니다. 이 컨트롤들의 이벤트도 이곳에 작성을 합니다. 유저폼 편집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유저폼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더블 클릭. 만약에 이 컨트롤의 이벤트를 작성하려면 이 컨트롤을 또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이 유저폼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단에 실행 탭을 클릭합니다. 클릭. 서브 또는 사용자 정의 폼 실행 F5키를 눌러도 됩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저폼이 실행됩니다.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유저폼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실행 메뉴를 사용하거나 F5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사용자는 이 유저폼을 실행시키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시트 내에 버튼을 하나 삽입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유저폼이 실행되게 해보겠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클릭, 모듈 클릭, 이곳에 프로시저를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시저명은 show input로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곳에 보면 frm 언더바 연습 유저폼 이름이지요. 유저폼 이름 .show 이와 같이 코딩하면 유저폼을 실행하고 유저폼을 보여줍니다. 잠시 이 왼쪽 화면에서 유저폼에 대한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 유저폼 이름 하면은 이 유저폼을 실행만 하고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언로드 유저폼 하면 이 유저폼을 종료합니다. 유저폼.show 하면 유저폼을 실행하고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저폼.show, 유저폼.show vb 모달, 유저폼.show 1 이와 같이 하면 모달 창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유저폼이 띄워진 상태에서는 이 시트를 편집할 수 없는 거죠. 유저폼.show vb 모달리스, 유저폼.show 0 이와 같이 하면 모달리스 창으로 표시합니다. 유저폼이 띄워진 상태에서 이 워크시트에서 작업이 가능하지요. 대부분은 모달 창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유저폼 이름 .show로 이렇게 코딩을 하였습니다. 유저폼.hide 하면 유저폼을 종료하지 않고 숨김 처리만 합니다. 이 명령들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프로시저를 작성했으면 이 시트에 버튼을 삽입하고 이 프로시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습 시트로 가겠습니다. 연습 시트 클릭. 이곳에 버튼을 삽입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에서 이 단추를 클릭하고 이곳에 드래그해서 이 단추 버튼을 삽입합니다. 연결시킬 프로시저 이름은 show input이었죠. show input 선택하고 확인. 이곳에 표시된 문자도 좀 바꿔볼까요? 보기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보기 뒤쪽은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하시고 이 버튼 밖을 클릭합니다. 클릭. 이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이 유조폼을 실행하고 이 유조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조폼 닫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 유조폼을 만들고 이 유조폼 내에 컨트롤을 삽입하고 이 컨트롤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강좌에서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 상자에 자료를 입력하고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자료를 이 워크시트에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